그대의 일은 그대만 안다. 그러니 피었을 때 예쁜 꽃이 아닐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다. 다른 것보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진한 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카 출판 새벽 3시 즈음에 이 다정함이 모여 아주 조금만 더 행복해지길 입니다. 이 책은 새벽 3시 수치인 불명, 웹드라마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등을 쓴 작가 새벽 3시가 소소하지만 한없이 다정한 글로 독자들의 일상 속 안정과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고 지친 삶을 위로해주는 힐링 에세이입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냥 나. 요즘 들어 부쩍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릴 때 말고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강박 같은 게 생겼다. 나는 그냥 내가 되고 싶다. 어떤 사람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 자신.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계속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지금도 뭐 아예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많이 줄었다. 누군가는 이런 나의 상태를 보고 자존감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소소하지만 대단한 변화가 단지 내 자존감의 회복에서 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서 얻은 결과물이다. 자존감을 얻기 위해 버리는 게 더 많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내려놓기를 권유하는 내게도 그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다며 어떤 대단한 걸 버리려 할지 알 수 없으니까. 충분한 사고의 시간 없이 누군가의 말만 듣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야 하는 용기의 크기보다 버리기 위해서 내야 하는 용기의 크기가 훨씬 클 것이라 자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게 설령 사랑하던 사람과의 관계나 내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싶으면 주저없이 두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해 좀 쿨하고 매정해지고 싶었다는 거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걸 더 선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 이상하게 미련 없이 결정했던 것들만 좋은 결과가 나오곤 했다. 나는 그냥 생긴 대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을까?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내가 마주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신념들이 흔들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꼭 나처럼 언제든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의 말이 멋있어 보인다거나 한번 훑어보았을 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보겠다며 한순간에 인생의 방향성을 바꿔버리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직접 겪어보기 전까진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자. 평생의 숙제. 자존감. 자신의 존엄성이 타인의 외적인 인정인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성숙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 검색창에 자존감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자존감 낮은 사람 특징, 자존감 높이는 방법 같은 문장이 연달아 나온다. 사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늘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기에 대한 평가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도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지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다는 건 부정적인 일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고 긍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나는 역시 그렇지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말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 어려운 걸 당연히 쉽게 해야 하는 것처럼 대하는 게 문제인 거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 그 안에 존재하는 표면적인 눈부심과 풍요로움 속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빗대어 보면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보면서 떠올린 많은 것들 중에 절반 이상은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기루의 소가 온 마음을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고나 할까? 그대의 자존감은 결코 낮은 게 아니다. 높고 낮음의 정의는 타인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이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오늘의 내가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내일은 그것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리라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 어떤 것도 단 한 번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마음도 성처럼 벽돌 하나하나 올려가며 공들여 쌓아야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라.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그러나 그 욕구를 채우고자 나 자신을 어떤 프레임 속에 가두다 보면 어느새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물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을 채우고 개선하려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여야 한다. 사랑은 받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자꾸만 멀어지고 마음 놓고 여유로워질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느냐는 결코 잠깐의 연기를 통해서는 표현될 수 없다. 사랑을 갈구하며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에너지의 딱 반이라도 나 자신에게 투자하자. 오늘 하루 내 기분은 어땠는지, 오늘은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자기 전에 누워서 딱 10분만이라도 세상에 묶여있던 모든 신경을 오롯이 나 자신에게 데려와 보는 거다. 그 사람은 내가 이래서 싫다고 하던데,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치는 것이 맞고, 그걸 고쳤는데도 내가 싫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애는 내가 어떤 옷을 입는 게 더 낫겠다면서 자꾸 볼 때마다 훈수를 두는데, 그건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신경 끄는 게 좋겠고, 남들에게 받는 사랑이 반밖에 채워지지 않더라도 내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 꽉 차 있으면 마음의 공간은 비어있을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남들이 내게 호의적이고 뭐라도 더 해준다고 내가 무작정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모든 평온과 안정은 남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자.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해. 소설 시간의 주름으로 유명한 작가 매들렌 랭글은 이런 말을 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나약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나약하다는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서운 게 많아진다고 한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나이가 한 살씩 늘어갈수록 자이든 타이든 무언가를 얻게 되니 그만큼 무거운 게 많아진다는 거겠지. 나 역시 어릴 때보다 스스로 나약해졌음을 느낀다. 예전에는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때로 돌아가 다시 살라고 하면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되레 따지게 될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니 겁없이 행했던 일들의 과정이 어땠는지 전부 다 알아버린 지금 그때랑 똑같은 걸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지 않을까? 차라리 좀 시들시들해졌더라도 다 해치운 지금이 낫지. 물론 앞으로도 이겨내야 할 일이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말이다.
나약하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쉽게 흔들리고 아파했으면서도 이만큼 버텨왔다는 건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물론 처음부터 강인했더라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는 있었겠지. 하지만 강인한 사람이나 나약한 사람이나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내야 한다는 건 똑같다. 그러니 결국 강인하다는 것과 나약하다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다. 오히려 나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 나를 지키는 힘을 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작정 강인해지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현명하다. 우리는 분명 나날이 나아지고 있다. 살아가다 마주한 많은 일들로 인한 상처로 어느 순간 방어 기제가 생겼더라도 그냥 그 상태의 나를 인정하고 달래주면 그뿐이다.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지 말자. 겁없던 어린 시절을 더는 선망하지 말자. 당신은 나약한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사람. 어릴 때부터 나는 무언가를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았다. 한 번도 좋아하지 않은 것은 있어도 한 번 좋아해놓고 그 마음이 금방 사라져 본 적은 없었다는 말이다. 사실 이러한 성격은 좋아하는 대상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처음 짝사랑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좋아하던 대상은 고작 한참 안고 다니던 미니 마우스 인형 같은 거였으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좋아하는 대상이 사람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나는 습관처럼 사랑의 탈을 쓴 누군가를 자주 앓게 되었다. 말 한마디도 제대로 나누어 본 적 없으면서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그날부터 이번에는 분명 운명인 줄 알았는데 장난처럼 스쳐간 인연 때문에 한참을 울었던 밤들까지. 분명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는 건 좋은 거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이미 끝나버린 상황 앞에만 서면 그 말은 미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람마다 마음에 끓는 점이 다르다면 끓어오른 마음이 식어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다르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평생 같은 지점만 맴돌며 살 수는 없더라도 유달리 오래 머물고 싶은 길 하나쯤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 아직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지 못했다면 그곳을 다른 것으로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다. 사랑은 언제고 또 찾아오겠지만 나를 떠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그저 변하지 않은 것뿐이다. 남들이 들으면 우스운 소리일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지금처럼 이대로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끌었던 마음이 식는데 오래 걸리는 내가 제법 마음에 든다.
누군가가 스쳐간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잠시나마 온전히 비워둔 채 이별의 과정도 사랑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내가 상처받기 쉽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 쉬운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냥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저 무너지지만 않게 아주 오래 다독여 줘야지. 억지로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조금만 더 나를 기다려 줘야지. 비어 있어도 괜찮아. 나는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말보다 사랑받고 자랐다는 말을 더 좋아한다. 물질적 풍요는 성인이 되어서 노력하면 어떻게든 스스로 얻을 수 있지만 감정적 풍요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각자의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전부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어려워져서 그렇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게 하나였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미 하나만 알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 이 상태에서 결핍된 감정을 채워 넣을 수는 없는 걸까? 보이는 것을 채우는 건 쉽다. 몸집을 불리고 몰라도 아는 척을 하고 없어도 있는 척을 하면 된다. 언젠가 그게 만천하에 드러날 것임을 두려워하면서도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쉽게 그만둘 수 없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부러워하면 좋겠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욕심. 각자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욕심은 달라도 아마 비슷한 모양의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잘못된 자기 과시를 통해 채워낸 자존감이 과연 건강할까? 그렇지 않다. 결국 그게 다 가짜라는 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우는 것이 힘든 이유가 이것이다. 남은 속일 수 있어도 결국 나 자신은 속일 수 없다. 예전에는 너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사랑해 주겠어 라는 말이 괜히 자존감만 떨어뜨리는 말인 것 같아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저 말의 포인트는 네가 그러고 있으면 아무도 널 사랑해 주지 않아가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야. 에 가깝다는 것을. 조건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때때로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만 그걸 나 자신에게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거든 그것에 쓸 신경을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리자. 다른 곳에서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스스로 채우면서 비어있는 상태로도 꽤 괜찮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식지 않는 다정.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은 언제나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감정에 솔직하다는 이유로 얻은 것이 반, 잃은 것도 반. 사실 얻은 것에도 잃은 것에도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괜찮은 줄만 알았는데 그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늘어놓은 변명에 불과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책하고 집착하고 이미 알고 있는 정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야만 안심을 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을 정답이라 여기며 상대방을 내 잣대로 휘둘렀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거나 나 혼자 이렇게 되어버렸어도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잘못의 숙주 따위는 이제와 아무 소용 없을 테니까. 단지 나는 내가 망가진 시간만큼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에 집중한다. 스스로 갉아먹은 마음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힘을 들여야 회복할 수 있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울어대는 시간 같은 건 어떻게든 줄여야 할 것이다. 좀 더 견고해지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 없을 테니까. 너무 오래 같은 패턴의 감정선 위를 걸어오며 나는 어느새 인식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상태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물론 사는데 정답 같은 건 없지만 내가 선택한 일이 나를 우울의 구덩이에 처박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적어도 지금은 바뀌어야 할 때다. 쉽진 않겠지만 아주 천천히라도 회복할 수 있다. 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그 진심에 담긴 힘을 믿으니까. 부디 나 자신이 언젠가 지나갈 파도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한평생을 식지 않는 다정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안정 구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그렇게 원하던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진다. 이만큼 이루고 나면 당연히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잠깐의 만족감 뒤에 부담감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것이 내가 늘 적당함을 강조하는 이유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니까. 가끔 내리막길을 걷더라도 적정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비슷한 선에 머무를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높디 높은 곳에 오르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 같은 일을 대하는 태도도 거기서 얻는 성취감과 행복감도 전부 다르다. 욕심은 분명 사람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만큼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쉽다. 나는 남들보다 욕심이 많은 편이라 하나를 하면
열을 갖고 싶고 열을 가지고 나면 그 밑으로는 내려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덕분에 남들보다 일을 하는 시간도 하는 일의 종류도 만나는 사람의 수도 나날이 많아졌다. 물론 이렇게 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건강과 여유를 잃는다. 사실 적당한 선이라는 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 자체가 날이 갈수록 위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적당히 만족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 만한 선을 찾자는 거다.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정해둔 인생의 선. 그 선은 위에만 그어도 아래에만 그어도 안 된다. 양쪽에 다 그어두고 그 안에서 내가 안정적이게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아야 비로소 안정 구간이 완성된다. 안정 구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만 잘 살면 된다. 너무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너무 밑으로 내려왔나 하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기준을 정해두고 산다는 게 너무 팍팍하다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더라도 딱 그 안에서만 스스로를 평가하고 살자. 지금까지 이 다정함이 모여 아주 조금만 더 행복해지길의 네 파트 중 첫 번째 파트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어지러울 때, 사랑에 실패해서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을 때 읽으면 아주 좋은 행복을 위한 힐링 에세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 외에도 더 많은 위로와 행복감을 느낄 좋은 글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최고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삶의 매 순간을 고맙고 의미 있게 보낸다면 우리는 분명히 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